너희들은 내가 귀먹은 줄 알았겠지. 하지만 너희들이 내뱉은 그 악독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나는 내 가슴 속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부드러운 산새 소리가 아침을 깨우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산골 마을이 하나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널찍하고 낡은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평생토록 부지런히 흙을 만지며 살아온 온화하고 지혜로운 최영감이 식구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지요. 집안의 너른 마당 한 구석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식구들의 손길로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도록 닦인 크고 작은 장독들이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가 정갈하게 자리하고 있어 언제나 고즈넉하고 따뜻한 풍경을 자아내는 참으로 정겨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최영감에게는 늠름하게 장성한 3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모두들 멀리 떨어진 타지에서 각자의 장사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을 비우는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기와집에는 늙고 쇠약해진 최영감과 아들들을 대신해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3명의 며느리들이 오순도순 모여서 한솥밥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들 없이도 며느리들이 늙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주 평화롭고 모범적인 집안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마을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잡하고 시끄러운 사정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매일같이 깊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인 꼭두 새벽부터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어둠이 짙게 깔릴 때까지 새 며느리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담긴 잔소리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맏며느리는 동서들이 집안일을 게을리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둘째 며느리는 형님이 매사 너무 깐깐하게 구신다며 입술을 내밀었으며 셋째 며느리는 위로 두 형님들이 자신만 부려먹으려 든다며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뾰로통하게 쏘아붙이곤 했지요. 부엌에서 솥뚜껑을 여닫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보다도 새 며느리들이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옥신각신 다투고 언성을 높이는 앙칼진 목소리가 기와집 담장을 넘어 온 동네방네로 더 크게 울려 퍼질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들의 뾰족한 화살은 종종 마루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죄 없는 시아버지 최영감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날아와 그의 평온한 일상을 무참히 흔들어 놓기가 일쑤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아버님은 종일 방 안에만 계시면서 흙먼지를 묻히고 다니신다느니 식사 때마다 밥알을 흘리셔서 치우기가 여간 성가신 게 아니라느니 하며 자신들의 고단함과 짜증을 늙은 시아버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덧씌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며 조용하고 점잖게 살아온 최영감이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새 며느리들의 날, 선 잔소리와 다툼 소리에는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어느 말개겐 봄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마루 끝까지 부드럽게 밀려와 포근하게 감싸주던 참으로 평화로운 날이었지만 최영감의 기와집 마당만큼은 또다시 불어닥친 며느리들의 싸늘한 냉전으로 인해 삭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빨래터에서 돌아온 맏며느리가 널어놓은 빨래에 구김살을 두고 둘째와 셋째를 향해 눈을 흘기자 이를 참지 못한 동서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시작된 말다툼은 급기야 시아버지가 드실 저녁 찬거리 문제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렸습니다. 최영감은 방 안에 우두커니 홀로 앉아 창호지 문 너머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그 시끄러운 다툼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문득 이러다가는 자신의 마음마저 뾰족하게 메말라버리고 이 집안의 기둥마저 흔들릴 것 같다는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소음에서 벗어나 늙음하게 남은 여생을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 긴 밤을 꼬박 지새우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던 최영감은 마침내 무릎을 탁 치며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들의 거친 말들에 일일이 반응하고 참견하려 들면 들수록 불씨는 더 큰 화재로 번질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아예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와 단절된 사람처럼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행세를 하기로 단단히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철없는 며느리들이 스스로 화를 누그러뜨리게 만들고 자신 또한 어지러운 말들에 마음을 다치지 않으며 이 오래된 집안의 고요함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지혜로운 방도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아침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출 때 맏며느리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아침상을 정성껏 차려들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방 문턱을 넘으며 밝은 목소리로 아버님 진지 드시라고 크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오냐 고생했다 하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금세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받으셨을 최영감이었지만 오늘따라 그는 못 박힌 듯 미동조차 하지 않고 그저 초점 없는 텅 빈 눈동자로 먼 산의 능선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맏며느리가 다급해진 마음에 밥상을 내려놓고 한 걸음에 다가가 시아버지의 어깨를 살짝 흔들며 아버님 귀가 왜 그러시냐고 귀청이 떨어질 듯 큰 소리로 다시 여쭈었지만 최영감은 마치 다른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맏며느리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둘째 며느리와 마당을 쓸던 셋째 며느리까지 허둥지둥 안방으로 달려와 시아버지의 주변을 빙 둘러싸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번갈아 가며 최영감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아버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냐고 동네방네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최영감은 그저 눈만 끔벅거리며 얘들아, 입모양만 벙긋거리지 말고 크게 말해보거라. 내 귀가 갑자기 먹먹하여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구나 하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귀머거리가 되어버렸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새며느리는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며 발을 동동 굴렀고 행여나 타지에 있는 남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당장 달려와 자신들을 크게 나무라지는 않을까 내심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며느리들은 급히 이웃마을의 용하다는 의원을 안방으로 모셔와 시아버지의 귀를 꼼꼼하게 진맥하고 침을 놓는 등 백방으로 노력해보았으나 처음부터 마음먹고 꾀병을 부리는 영감의 귓병이 그런 얕은 의술로 쉽게 고쳐질 리가 만무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진맥을 해보아도 뚜렷한 원인을 알 길이 없으니 그저 연세가 드시어 자연스레 기력이 쇠하고 청력이 멀어진 것 같다는 애매한 진단만을 덩그러니 남겨둔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최영감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귀머거리 연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으며 며느리들이 바로 코앞에서 제 아무리 커다란 목소리로 떠들거나 바가지 긁는 소리를 내더라도 그는 돌부처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온화하고 빙그레 웃는 미소만 입가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에 며느리들도 적잖이 마음을 졸이며 평소보다 목소리를 낮추고 행동을 조심하는 등 나름대로 지극정성을 다해 어른을 모시려는 기특한 신획을 보이며 집안의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안방에 홀로 외로이 앉아 계시면 혹여나 적적하시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번갈아가며 방으로 들어가 다과를 챙겨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도 여전히 아버님, 귀가 정말로 안 들리시는 건지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최영감이 방심한 틈을 타서 등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솥뚜껑을 쾅 하고 세게 쳐보기도 하고 마루 바닥을 세게 구르며 깜짝 놀라게 하려는 얄미운 시험을 몰래 시도해보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시아버지의 동태를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의 연기는 그들의 어설픈 시험에 흔들릴 만큼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어설픈 수준이 아니었기에 등 뒤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굉음이 울려도 그는 심장 박동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그저 평온하게 집심만 묵묵히 엮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은밀하고도 짓궂은 시험을 조용히 무사 통과하고 나자 새 며느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의심마저 눈 녹듯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마침내 우리 아버님 귀가 완전히 절벽이 되셨다며 기정사실로 굳게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거치고 나자 신기하게도 며느리들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빛 대신에 묘한 안도감과 함께 해방감마저 스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다가올 걷잡을 수 없는 집안의
혼란과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는 불안하고도 불길한 징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철석같이 믿게 된 며느리들의 태도는 길어야 열흘을 채 넘기지 못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나쁜 쪽으로 급격하게 돌변하기 시작하여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굳이 부엌이나 장독대, 뒤로 몰래 숨어서 쑥덕거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며느리들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버젓이 자리를 잡고 앉아 시아버지를 바로 눈앞에 모셔두고도 자기들끼리 흉을 보고 거리낌 없이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최영감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두고 따뜻한 햇볕을 쬐며 꾸벅꾸벅 졸고 계실 때면 며느리들은 아버님은 귀가 막히시더니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주무시는 늙은 아이가 되셨다며 낄낄거리고 비웃는 모욕적인 언사마저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큰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고깃국을 대접하며 다소곳한 표정으로 밥상을 내려놓고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가득 띠며 아버님 고기는 질기니까 다 빼버리고 국물만 훌훌 마시라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아주 얄밉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고연 것들, 내 귀가 먹었다고 이제는 음식 가지고도 장난을 치려드는구나 하며 괘씸한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올랐지만 최영감은 얼굴에 털끝만한 불쾌감도 내비치지 않은 채 오냐. 오늘 국물이 참으로 달고 구수하구나 하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전혀 엉뚱한 대답을 들은 며느리들은 자기들끼리 배를 움켜쥐고 눈물이 날 정도로 깔깔거리며 박장대소를 했고 그날 이후로 그들의 버릇없는 행동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마차처럼 나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만 갔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못 듣는다는 핑계를 방패 삼아 이제는 아주 대놓고 자신들의 게으름과 이기심을 마음껏 채우기 시작했는데 비싼 고기나 귀한 과일이 집안에 들어오면 늙은 어른의 상에는 결코 올리지 않고 자기들 치마폭에 감추기 바빴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면 시아버지의 안방불이 꺼지기를 기다렸다가 자기들끼리만 몰래 부엌 뒷방에 은밀하게 모여 앉아 숨겨둔 맛있는 음식들을 꺼내어 개걸스럽게 나누어 먹으며 아버님은 이가 부실해서 이런 건 드셔봤자 체하기만 하신다며 구차한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았습니다. 최영감은 창호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들의 민망한 속닥거림과 음식 씹는 소리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들으면서도 화를 내기보다는 인간의 헛된 욕심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를 깊이 탄식하며 차분하게 마음의 수양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 며느리들 사이의 권력 다툼과 기싸움도 예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치열해져서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고 집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살얼음판처럼 위태롭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장손의 어미라는 지위를 내세워 곳간 열쇠를 독차지한 채 동서들에게 간섭을 심하게 했고 둘째와 셋째는 그런 형님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틈만 나면 시아버지의 핑계를 대며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당을 청소하는 당번을 정하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제사상에 올릴 제물의 비용을 나누는 문제까지 그녀들은 최영감을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채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여 삿대질을 해대며 거칠게 싸워댔습니다. 비록 귀머거리 행세를 하느라 겉으로는 평온하고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사실 최영감의 날카로운 두 귀는 며느리들의 그 얄미운 숨소리 하나, 악의적인 속삭임 한마디까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슴속에 고스란히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뻐끔뻐끔 빨면서도 마당 저편에서 벌어지는 며느리들의 유치하고 어리석은 싸움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가 곳간에서 쌀 한 줌을 더 몰래 빼돌렸는지조차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철저히 무기력한 늙은이처럼 보였으나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도 맑고 예리하게 깨어 있었으며 이 위태로운 집안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고 상처 없는 방법으로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그 완벽한 시기만을 묵묵히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스산한 저녁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고요한 마당을 채우고 있을 때 대청마루에서는 새 며느리가 모여 앉아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두고 다시금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남편들이 보내준 생활비가 부족하니
아버님이 아끼시는 뒷산의 밤나무 밭이라도 몰래 팔아치우자고 은밀하게 속삭이자 둘째와 셋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눈빛을 반짝이며 아버님은 어차피 귀도 멀고 눈도 어두우시니 절대 모르실 거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방문 너머로 이 끔찍하고 불효막심한 계획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최영감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며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는 서늘하고도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은 감정에 치우쳐 성급하게 방문을 박차고 나가 그녀들을 꾸짖는 대신에 평소처럼 헛기침을 몇 번 큼지막하게 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박한 표정을 지으며 마루로 천천히 걸어 나와 며느리들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하자 며느리들은 화들짝 놀라며 하던 말을 멈추고 입을 꾹 다물었지만 최영감이 비오는데 다들 마루에 앉아 무슨 재미난 이야기들을 그렇게 나누고 있느냐며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아주 큰 소리로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속으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큰 소리로 아버님 비가 와서 부침개를 부쳐 먹을까 하고 의논 중이었습니다. 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최영감은 오냐 부침개, 좋지. 비 오는 날엔 그만한 게 없느니라 하며 호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렇듯 최영감의 귀머거리 연기는 날이 갈수록 무르익어 이제는 그 누구도 그의 귀가 멀쩡하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졌으며 마을 전체에도 최영감네 어르신이 귓병으로 고생하신다는 소문이 널리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가다 최영감을 마주치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그저 빙글에 사람 좋은 웃음만 지어 보일 뿐이었고 속으로는 자신의 이 깊은 침묵이 가져올 훗날의 결과를 조용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 겉으로는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온화한 가장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의 맑고 형형한 눈빛 속에는 며느리들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판단하는 매서운 호랑이의 시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마당에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져 뒹구는 늦가을이 찾아왔지만 새 며느리의 이기적이고 철없는 행동은 계절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끝을 모르고 엇나가며 고요해야 할 기와집의 공기를 하루하루 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버님의 눈길을 교묘하게 피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살림살이들을 자신들의 친정으로 몰래 빼돌리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에는 점점 더 소홀해져 최영감의 방은 며칠 동안 군불조차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싸늘하게 식어 있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최영감은 차가운 냉기가 도는 방바닥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긴 채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묵묵히 견뎌내면서도 자신이 이 거대한 연극을 언제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그 극적인 타이밍을 계산하며 날카롭게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살면서 툭하면 핑계를 대고 찾아와 최영감네 곳간을 탐내던 욕심 많고 신보가 고약한 먼 친척 부치 하나가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위태롭던 집안 분위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남의 말을 옮기기 좋아하고 이간질에 능했던 그 친척은 최영감이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며느리들을 구슬려 이 집안에 재물을 크게 한몫 챙겨보려는 시꺼먼 속셈을 품고 나타난 것입니다. 먼 친척은 마루에 걸터앉아 며느리들을 향해 간사한 웃음을 흘리며 영감님 귀가 저리 먹으셨으니 이제 이 큰 집안의 진짜 주인은 자네들 셋이 아니겠느냐며 며느리들의 허영심을 한껏 부추기는 솜사탕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한 독설을 교묘하게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먼 친척에 간사하고 뱀의 혀 같은 냄에 쉽게 넘어간 새 며느리들은 그동안 서로 다투던 것도 잠시 잊은 채 그 음흉한 자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최영감의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 흉측한 작당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친척은 최영감이 고이고 이 간직하고 있는 선산의 명의가 적힌 땅 문서를 슬쩍 빼내어 이참에 헐값에라도 처분해버리자고 은밀하게 제안했고 며느리들은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탐욕에 눈이 멀어 그 무서운 제안에 덜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서 곰방대를 청소하는 척하며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을 생생하게 엿듣고 있던 최영감은 드디어
자신의 10년 묵은 기나긴 침묵을 깨뜨리고 저 철없는 것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내려줄 때가 성큼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최영감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조금 열고 스산한 늦가을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풍경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땀 흘려 일군이 소중한 집안과 가족의 화목이 헛된 탐욕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산의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에 한껏 몸을 웅크리며 가장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듯이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다가올 내일에 거대한 폭풍우를 맞이할 마음의 채비를 견고하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나긴 연극의 끝에서 과연 저 어리석고 얄미운 며느리들이 자신들의 크나큰 잘못을 얼마나 처절하게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인지 어둠이 짙게 깔린 조용한 기와집에는 폭풍 전야의 팽팽하고도 서늘한 긴장감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차가운 별빛들을 하나둘 세어보며 지난날 화목했던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아련하게 떠올린 최영감은 내일 해가 밝으면 온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자리표를 반듯하게 펴고 누워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소란스러웠던 오늘 하루의 온갖 잡음들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털어내고 오직 다가올 내일의 거대한 심판만을 생각하며 늙은 눈을 감고 평온한 수면의 세계로 천천히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 며느리와 욕심 많은 친척은 안채에 모여 앉아 다가올 횡재를 꿈꾸며 여전히 어리석은 밤을 지새우고 있었으나 그들의 헛된 꿈은 내일 아침 찬란하게 떠오를 태양과 함께 아침 이슬처럼 산산조각이 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먼 친척이 최영감네 기와집 안채에 텔리를 틀고 앉은 바로 다음 날부터 조용하던 산골 마을의 공기에는 매캐하고 탁한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집안의 고요함을 무참히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남의 제사상에 감놔라, 배놔라, 참견하기를 밥 먹듯이 좋아하던 이 불청객은 며느리들의 치맛자락을 졸졸 따라다니며 시아버지가 귀가 먹었으니 이제 이 넓은 집안의 진짜 주인 행세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도 때도 없이 간사한 속삭임을 불어넣었습니다. 귀가 먹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늙은 시아버지 밑에서 청춘을 다 바쳐 고생만 한 며느리들이 너무나도 가엾다며 혀를 끌끌끌 차는 척 눈물 연기를 펼치면서 그녀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클리를 틀고 있던 허영심과 불만에 불씨의 기름을 마구 부어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 친척의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무태, 홀랑 넘어간 새 며느리들은 이제 거칠애로라도 유지해 오던 시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말았으며 집안의 위계질서는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올리던 따뜻한 문안 인사도 싹둑 잘라먹은 채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늦잠을 자기 일쑤였고 식사 때가 되어도 최영감의 상에는 풀뿌리 몇 가닥이 떠다니는 멀건 국과 딱딱하게 굳은 찬밥 한 덩이만이 덩그러니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어차피 이빨도 다 빠지시고 소화력도 약해지셨으니 이런 험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오히려 무병장수하시는 지름길이라며 자기들끼리 킬킬거리면서 며느리들은 안방에서 홀로 식사를 하시는 늙은 시아버지의 처지를 비웃으며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의 불효를 합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며느리들과 먼 친척이 둘러앉은 부엌방에 은밀한 밥상 위에는 마을 장터에서 몰래 사온 기름진 고기 반찬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이 몇 끼니마다 산처럼 수북하게 쌓여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시아버지가 안방에서 꼼짝 않고 앉아있는 틈을 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는 자기들끼리만 입가를 기름지게 번들거리며 맛있는 음식들을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느라 여념이 없는 부끄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최영감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고기, 굽는 냄새와 그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를 모조리 듣고 맡으면서도 화를 내어 방문을 박차고 나가는 대신 텅 빈 밥그릇을 고요히 바라보며 인간이 가진 천박한 욕심의 끝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차분하게 가늠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기에
최영감이 대청마루에 우두커니 나와 앉아있는 한낮에도 그 앞을 스스럼없이 오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험담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맏며느리가 마당을 비질하다 말고 시아버지를 흘기 쳐다보며 늙으면 죽어야지 저렇게 숨만 붙어 집안 축내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대놓고 독설을 내뱉으면 둘째와 셋째 역시 맞장구를 치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며느리들의 입술이 흉측한 모양으로 일그러지며 자신을 모욕하는 온갖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면서도 최영감은 그저 따스한 햇살이 참으로 기분 좋게 내리쬐는구나 하며 엉뚱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 짓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꼴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자 먼 친척은 한술 더 떠서 본격적으로 기와집에 숨겨진 재물들의 눈독을 들이며 며느리들을 더욱 교활하고 치밀한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한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안채로 며느리들을 몰래 불러 모아놓고는 영감님이 저렇게 정신을 놓고 계시니 타지에 있는 아들들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잘 보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은근슬쩍 유혹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곳간 깊숙한 곳에 쌓여있는 최고급 비단이나 오랫동안 묵혀둔 값비싼 약재들을 꺼내어 이웃마을 상인들에게 몰래 팔아넘기면 그 돈으로 너희들의 비상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며 며느리들의 어리석은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흔들어댔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려 머뭇거리던 며느리들도 매일같이 귓가에 울리는 먼 친척의 달콤한 속삭임과 눈앞에 아른거리는 돈의 유혹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앞장서서 곳간의 커다란 자물쇠를 덜컥 열어젖히자 둘째와 셋째도 질세라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가 먼지가 소복이 쌓인 나무 상자들을 마구잡이로 뒤지며 감나가는 물건들을 찾느라 혈안이 되었습니다. 최영감이 평생을 아끼고 소중히 간직해온 귀한 물건들이 며느리들의 탐욕스러운 소나기에 잡혀 하나둘씩 밖으로 무참히 끌려 나오는 그 처참심한 광경을 그는 반쯤 열린 방문 틈 사이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최영감네 뒷문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낯선 보따리 장수들과 상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하게 드나들며 며느리들이 빼돌린 물건들을 헐값에 흥정하여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깊은 잠에 빠진 줄로만 단단히 착각하고 캄캄한 마당 구석에서 상인들과 푼을 흥정하며 엽전을 헤아리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희희낙낙하며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책랑거리는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최영감의 예민한 귓가에까지 너무도 선명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이 모든 부끄러운 행태들이 훗날 며느리들의 발목을 잡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임을 알기에 묵묵히 어둠 속에서 인내의 끈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듯 최영감네 기와집에서 밤마다 벌어지는 이 수상쩍고 은밀한 거래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동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예리한 눈썰미를 피하지 못하고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온 동네 아낙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요즘 최영감네 며느리들이 번갈아가며 새 비단옷을 지어 입고 장터에서 비싼 고기를 무더기로 사들이는 품이 영 수상하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귓병이 나서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며느리들은 도리어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살림살이가 눈에 띄게 풍족해지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며 온갖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시작된 이 불길하고도 흥미진진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온 동네 골목골목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밭을 매던 노인들과 나무를 하던 장정들마저 모일 때마다 최영감네 집안의 기강이 무너진 사연을 안주거리 삼아 떠들어댔습니다. 저 집 며느리들이 타지에 나간 남편들 몰래 시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치우고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이 틀림없다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고 늙어서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최 영감이 그저 불쌍하고 처량하다며 동정어린 눈길을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큰 기와집이었지만 그 두꺼운 담장 너머로는 이미 마을 전체에 조롱 섞인 시선과 날선 비판이 쏟아지며 집안의 명예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흉흉한 소문이 온 마을을 휩쓸고 다니자
젊은 시절부터 최영감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집안의 온갖 두는 일을 도맡아 해왔던 충직하고 속이 깊은 늙은 하인 덕보가 마침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안방을 찾아왔습니다. 덕보는 한평생 최영감을 모시며 그의 굳은 심지와 깊은 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 주인이 보여주는 이 기이한 귀머거리 행세가 단순한 노한이 아니라 필시 어떤 깊은 뜻이 담긴 의도적인 침묵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폐악질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덕보는 더 이상 주인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결심을 하고 최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덕보는 방 밖에서 며느리들이 엿듣고 있지는 않은지 조심스럽게 살핀 후 방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어르신 동네에 며느리들의 흉흉한 소문이 퍼져 집안 꼴이 우스워지고 있으니 이제 그만 호통을 치셔야 합니다. 하고 간곡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어르신의 깊은 속뜻을 제가 감히 전부 헤아릴 수는 없사오나 저 철면피 같은 며느리들과 탐욕스러운 친척을 이대로 내버려 두셨다가는 평생 피땀 흘려 일구신 가문이 뿌리째 뽑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라며 덕보는 참았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덕보의 진심 어린 충언과 걱정은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최영감에게 묵직하게 전달되었으나 최영감의 얼굴은 호수처럼 여전히 어떠한 감정의 파동도 없이 고요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흘리는 늙은 하인의 충직한 눈물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최영감은 빙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덕보야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으니 장작을 넉넉히 패어 아궁이에 불이나 따뜻하게 지피거라 하며 전혀 엉뚱하고도 태연한 대답만을 불쑥 내놓았습니다. 귓가에 쏟아지는 절박한 호소 앞에서도 여전히 귀머거리 연기를 거두지 않는 주인의 굳은 고집에 덕보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지만 최영감이 허공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지어 보이는 그 알 수 없는 미소 속에서 묘한 확신과 서늘한 위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어르신이 헛되이 세월을 보내실 뿐이 아니지. 필시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틀림없다. 속으로 조용히 다짐한 덕보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허리 굽혀 인사를 올린 뒤 마당으로 나와 말없이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덕보의 간절한 방문이 있은 직후에도 며느리들과 친척의 어리석은 만행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위기감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들의 행보는 갈수록 더욱 대담하고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기 시작하여 집안을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먼 친척은 곳간의 물건들을 훔쳐 파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어느 날 저녁 며느리들을 구석방으로 은밀히 불러 모아놓고 품속에서 구불구불한 글씨가 빼곡히 적힌 오래된 종이 뭉치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님이 제일 아끼시는 저작거리 노른자위 땅의 문서인데 어차피 영감님이 돌아가시면 다 자네들 차지가 될 터이니 내가 아는 사람에게 미리 반값에 넘겨 목돈을 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라며 또다시 검은 유혹을 시작한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땅 문서까지 함부로 팔아넘기자는 친척의 끔찍한 제안에 새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며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본 채 마른 침을 삼키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아버지의 가장 큰 재산인데 남편들이 돌아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면 필시 우리는 소박을 맞고 쫓겨날 것이 분명하다며 큰 며느리가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걱정을 내비치자 친척은 혀를 차며 바보 같은 소리 말라고 그녀들을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남편들이 오기 전에 문서를 처분한 돈으로 이웃 마을에 번듯한 기와집을 새로 사서 각자 나누어 가지면 누가 그 사실을 알겠느냐며 얼토당토하는 거짓 희망을 심어주자 며느리들의 흔들리던 눈동자는 이내 맹목적인 탐욕에 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끝내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며느리들은 친척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으며 내일 밤 자정이 되면 이웃 마을의 돈 많은 박 영감에게 문서를 몰래 넘기고 돈을 받기로 무서운 약조를 맺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이제 곧 자신들의 손에 들어올 어마어마한 엽전 꾸러미를 상상하며 자기들끼리 부둥켜 안고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 날뛰었지만 그들의 어리석고 얕은 귓속말은 낡은
기와집의 얇은 창호지 문을 넘어 최 영감이 누워있는 안방까지 신락같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누워 이 모든 음모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넣은 최 영감은 입술을 꽉 깨물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틈도 자비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달으며 차갑게 식은 방바닥에서 서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사를 열고 나가 깊은 잠에 빠진 마당을 가로질러 하인 덕보가 머무는 행랑채로 소리 없이 걸음을 옮겼고 캄캄한 밤하늘에는 구름에 반쯤 가려진 초승달만이 서늘한 빛을 뿌리며 내일의 거대한 폭풍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덕보의 방창문을 가볍게 두드려 잠든 그를 조용히 깨운 뒤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내일 아침 해가 뜨는 즉시 마을의 이장과 어르신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모조리 이 집 대청마루로 불러 모으라고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정상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주인의 너무나도 또렷하고 위험 넘치는 명령의 덕보는 쏘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내 눈물을 왈칵 쏟으며 드디어 어르신께서 칼을 뽑으셨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무수히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골 마을에는 맑고 청명한 새의 지저김이 울려 퍼졌지만 최 영감네 기와집 마당에는 알 수 없는 무거운 침묵과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숨막히도록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간밤에 무서운 약조를 숨긴 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지었지만 평소와는 달리 새벽부터 바쁘게 대문을 드나들며 누군가를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하인 덕보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내심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큰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 덕보를 붙잡고 아침 대바람부터 어딜 그렇게 정신없이 쏘다니느냐며 날카롭게 신경질을 부렸지만 덕보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어르신의 심부름이 있어 잠시 다녀오는 길입니다 하고 짧게 대답한 뒤 서둘러 발걸음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따스한 가을 햇살이 마당을 환하게 비출 무렵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최 영감이 평소 입지 않던 두루마기까지 단정하게 챙겨 입은 정갈한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나와 대청마루 한가운데 의관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구부정한 허리로 곰방대를 피우던 무기력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집안의 대소사를 엄중하게 판결하는 재판관처럼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과 흔들림 없는 태도로 앞마당을 응시하는 시아버지의 낯선 모습의 며느리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들과 친척은 아버님이 오늘따라 왜 저리 노기가 띈 얼굴로 앉아 계신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인 채 마루 밑에 옹기종기 모여 눈치만 살폈지만 여전히 그의 귀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확신만큼은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덕보의 안내를 받은 마을의 이장과 수염이 하얗게 샌 동네 어르신들 여러 명이 차례대로 줄을 지어 근엄한 표정으로 기와집 마당 안으로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속속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을 어른들의 집단 방문에 깜짝 놀란 며느리들과 친척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이것이 필시 자신들이 꾸민 흉악한 음모가 탄로나서 벌어지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리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 영감이 마을 어른들을 직접 불러 모았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저 동네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 어른들이 며느리들의 군기를 잡으러 온 것이겠거니 하고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애써 태연한 척 연기를 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마루 위로 올라와 최 영감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 넓은 대청마루는 마치 무거운 죄인을 심판하는 엄숙한 관아의 마당처럼 한치의 농담도 허용되지 않는 숨막히게 차갑고 고요한 공기로 꽉 채워졌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수염을 쓰다듬고는 며느리들과 친척을 향해 호통을 치듯 호명하며 최 영감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모였으니 너희들은 마루 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르신의 말씀을 경건하게 들을 준비를 하라고 엄하게 명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뿜어내는 호랑이 같은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새며느리와 먼 친척은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파리하게 질린 얼굴로 마당 한가운데 차가운 흙바닥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엄중하고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도 며느리들의 어리석음은 바닥을 드러내지 못했는지 그녀들은 엎드린 채로 자기들끼리 힐끔힐끔 눈짓을 주고받으며 아버님이 귀가 먹으셨는데 어찌 말씀을 하신단 말이냐며 기막혀하는 소리 없는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둘째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필시 이장이 우리를 겁주려고 쇼를 하는 게 분명하니 절대 땅 문서 이야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모르는 척 잡아떼야 한다고 목이 기어가는 소리로 얄밉게 속삭이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엎드린 그녀들의 등 뒤로 한 줄기 서늘한 가을바람이 휙 하고 불어와 마당의 마른 낙엽들을 스산하게 흩어놓았지만 그 바람결에 묻어온 것은 집안의 평화를 산산이 조각낼 거대한 진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마루 한가운데 미동도 없이 앉아 마당에 엎드린 며느리들의 정수리를 매섭게 내려다보던 최영감은 마침내 10년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가두어 두었던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내듯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숨을 크게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맑고 파란 가을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며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삼켜야만 했던 수많은 분노와 인내의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빠르게 떠올린 그는 이제 모든 거짓된 장막을 걷어내고 이 병든 집안을 수술대 위에 올릴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하인 덕보 모두가 숨죽여 최영감의 굳게 다물린 입술만 긴장된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마침내 그의 두터운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기나긴 침묵의 끝을 알리는 무겁고도 우렁찬 첫마디가 대청마루를 쩌렁쩌렁 울리며 터져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산속에서 잠들어 있던 거대한 호랑이가 깨어나 포효하는 듯한 엄청난 기백을 담고 있었으며 엎드려 있던 며느리들과 친척의 심장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 만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명료하고 서늘한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귀머거리인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가 입을 여는 순간 그녀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해버렸고 자신들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얄팍한 속임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며느리들의 만행과 탐욕스러운 친척의 음모가 드디어 밝은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는 찰나의 순간 고요했던 산골 마을의 커다란 기와집은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폭풍우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명하고 묵직한 목소리에 마루 위에 앉아있던 마을 어른들조차 흠칫 놀라며 자세를 고쳐 앉았고 마당을 지키고 서 있던 하인 덕보는 감격에 겨워 흐르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훔치며 묵묵히 주인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엎드린 채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떠는 며느리들의 귓가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함부로 내뱉었던 수많은 모욕과 불효의 말들이 뾰족한 화살이 되어 무참하게 되돌아와 꽂히는 듯한 끔찍한 환청마저 울려 퍼지며 극심한 공포심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저하게 닫혀있던 귀가 열리고 굳게 잠겨있던 입술이 풀리면서 마침내 지혜로운 노인의 위험 있는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는 찰나의 긴장감은 마당의 고인 찬바람보다도 훨씬 더 매섭게 기와집 전체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정좌하고 앉은 최영감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마디는 며느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차분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허허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귀한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이셨으니 참으로 보기 좋은 날이로구나 하며 그는 수염을 쓰다듬고 여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벙어리처럼 지내던 노인이 갑자기 또렷하게 말문이 트이자 마을 어른들은 웅성거리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마당에 엎드린 며느리들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서로의 얼굴만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귀가 뚫리고 말문이 열린 기적 같은 상황 앞에서도 며느리들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노인의 병이 나은 것인가 보다 하고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버님 드디어 귀가 뚫리시고 오금이 트이셨으니 이는 필시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옵니다. 하며
기쁜 척 거짓 눈물을 훔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차갑게 외면한 채 마을 이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이장 어른, 내가 지난 10년 동안 귀가 먹은 척 연기를 하느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갓소이다 하고 묵직한 진실을 폭로해 버렸습니다. 최 영감의 폭탄 선언이 마루에 떨어지자마자 마을 어른들은 일제히 경악하며 허 영감, 그게 대체 무슨 해괴한 소리란 말이오? 하고 되물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쥐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며느리들의 잔소리를 피하고자 멀쩡한 귀를 닫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살아왔다는 노인의 기구한 사연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그 깊은 인내심의 혀를 내둘렀습니다. 엎드려 있던 새 며느리는 아버님이 여태껏 모든 것을 듣고 계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머릿속은 온통 아찔한 현기증과 두려움으로 하얗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귀머거리 행세를 한 것은 그저 집안의 시끄러운 다툼을 잠재우고 늙은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고자 한 어리석은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소이다 하며 최 영감은 담담하게 지난 세월의 소회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묵을 택했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저 아이들의 입술에서는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듯 가시돋친 말들만 쏟아져 나왔고 내 침묵은 오히려 저들의 방종을 키우는 독약이 되고 말았소이다. 최 영감의 처연하고도 뼈있는 고백에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고 며느리들은 자신들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난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때 며느리들 뒤에 비겁하게 숨어 눈치만 살피던 욕심 많은 먼 친척이 불쑥 고개를 쳐들며 영감님,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한 공로도 있는데 너무 몰아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하고 뻔뻔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매서운 눈초리로 그 친척을 노려보며 내 이놈 남의 집안에 굴러들어와 어리석은 며느리들을 부추겨 귀한 재물을 탐낸 내 놈의 죄악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하고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친척은 최 영감의 불호령에 기가 꺾여 순간 움찔했지만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심산으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위기를 모면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 놈이 끝까지 시치미를 떼겠다면 내 친히 그동안 너희들이 이 집안에서 벌인 더러운 짓거리들을 낱낱이 밝혀주마 하며 최 영감은 옷고름을 고쳐매고 본격적으로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명백한 징후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덕보야, 어서 뒷방에 숨겨둔 그 물건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하고 명하자 대기하고 있던 덕보가 커다란 보따리 2개를 끙끙거리며 들고 와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툭 하고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덕보가 굵은 매듭을 훌렁 풀자 그 안에서는 며느리들이 훔쳐다 숨겨놓은 최고급 비단 자투리들과 곳간에서 빼돌린 진귀한 약재의 껍질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고 이를 본 마을 어른들은 기가 막혀 했습니다. 이 비단 옷들은 내 큰아들이 한양에서 늙은 아비 입으라고 보내준 귀한 것인데 큰며느리 내가 지난 보름달 뜨던 밤에 곳간 자물쇠를 부수고 몰래 꺼내어 뒷문으로 온 박물장수에게 반값에 팔아넘기지 않았느냐. 최 영감이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작물의 종류까지 정확하게 짚어내자 큰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 아버님, 그것이 아니오라. 벌레가 먹어내다 버린 것이옵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더듬거리며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내 인연 내 2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어디서 감히 거짓을 고하느냐. 네가 챙긴 엽전 20냥은 내 치맛자락 속에 숨겨져 있지 않느냐고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큰며느리가 거짓말이 들통나자 바닥에 엎드려 흑흑 흐느끼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둘째와 셋째를 향해 최 영감의 서늘한 시선이 옮겨갔으며 그들은 마치 덫에 걸린 들짐승처럼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둘째야 셋째야, 너희들은 형님이 곳간을 터는 것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문 밖에서 망을 보며 콩고물을 얻어먹을 궁리만 하였고 며칠 전에는 내 밥상에 쉰내 나는 찬밥을 올리고 너희들끼리만 부엌방에서 쇠고기국을 끓여 먹지 않았더냐. 밤마다 너희들이 낄낄거리며 늙은 시아버지를 조롱하던 그 흉측한 목소리들이 내 귓가를 얼마나 어지럽혔는지 아느냐고
최영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묻자 둘째와 셋째 역시 마당의 흙바닥에 이마를 부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귀를 닫고 있었지만 눈마저 감은 것은 아니었거늘 너희들의 그 얄팍한 속임수가 영원히 통할 줄 알았더냐 하며 최영감은 집안 구석구석에 남겨진 그들의 만행과 징후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장독대 뒤에 파묻어둔 은비녀 2개며 뒷산에서 몰래 캐다 판 산삼뿌리까지 그가 읊어대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제 아무리 교활한 며느리들이라도 더 이상 입을 열어 변명할 여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시아버지 앞에서는 착한 척 위선을 떨며 뒤로는 온갖 도둑질과 악행을 저지른 며느리들의 두 얼굴에 경악하며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장 어른은 담뱃대를 마루에 탁탁 두드리며 굴굴 최영감이 저런 여우 같은 것들을 데리고 10년이나 귀머거리 흉내를 내며 속을 끓였으니 그 썩어 문드러진 심정이 오죽했겠소 하며 깊은 동정을 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질타가 뾰족한 화살처럼 등 뒤로 쏟아지자 며느리들은 이제 정말로 자신들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았음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눈물 콧물을 범벅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영감의 진정한 분노는 아직 철없는 며느리들이 아니라 이 모든 분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한 교활한 먼 친척을 향해 예리하게 조준되어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애원하는 며느리들을 차갑게 물리치고는 다시 마당 구석에서 눈치만 보며 벌벌 떨고 있는 친척을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내 놈의 죄는 저 어리석은 것들의 비단, 도둑질과는 차원이 다른 집안의 뿌리를 뽑으려 한 대역죄인이라 하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네가 간밤에 저것들을 꼬드겨 내 선산의 명의가 적힌 귀한 땅 문서를 이웃마을 박영감에게 오늘 밤 자정의 반값으로 몰래 넘기기로 흉악한 모의를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최영감은 드디어 며느리들과 친척이 목숨처럼 숨겨두었던 가장 치명적인 진실의 칼날을 뽑아들어 모두의 눈앞에 번쩍이며 들이밀었고 그 순간 마당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땅 문서라는 단어가 최영감의 단호한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 순간 며느리들은 묵직한 쇠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친척 역시 순식간에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하며 파르르 입술을 덜덜 떨기 시작했고 그동안 준비했던 알량한 변명들은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이자 오늘 밤 실행에 옮기려 했던 그 끔찍한 계획이 시아버지의 입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묘사되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그물에 걸려들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어제 저녁 뒷방에서 내 놈이 며느리들에게 문서 처분한 돈으로 이웃 마을에 번듯한 새 기와집을 사서 나누어 가지자고 속삭이던 그 뱀 같은 혓바닥 소리가 내 귓속을 어찌나 매섭게 후벼파던지 나는 밤새 분노로 피눈물을 삼켜야만 했다고 최영감은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늙은 하인 덕보는 주인의 억울하고도 비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어르신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의 주둥이를 당장 꿰매어 동네 밖으로 영원히 쫓아내야 합니다. 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덕보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친척의 멱살을 당장이라도 쥐고 흔들 기세로 다가갔고 마을 어른들 역시 눈에 핏발을 세우며 친척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분명 귀가 먹은 노인네이니 내일 밤 문서가 넘어가도 영원히 모를 것이라고 낄낄대며 비웃던 너희들의 그 가벼운 웃음소리가 이 큰 기와집 대들보를 얼마나 썩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짐작이 가느냐. 최영감은 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 뒷짐을 진 채 마당을 굽어보며 며느리들과 친척이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의 내용들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줄줄이 읊어대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죄인들의 고개는 한없이 땅으로 처박혔습니다. 남편들이 오기 전에 이를 해치우자며 서로의 탐욕을 부추기던 그 천박하고 부끄러운 언사들이 동네 어른들 앞에서 남김없이 까발려지자 며느리들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수치심에 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비롯한 어르신들은
남의 집 귀한 며느리들을 교묘하게 꿰어내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땅 문서까지 헐값에 탈취하려 한 친척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에 모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 처죽일놈아, 네가 정령 인간이더냐. 남의 집안에 숟가락을 얹고 기생해 사는 주제에 은혜를 갚기는커녕 가문을 통째로 말아먹으려 들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하고 마을 어른들의 불호령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달은 친척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이고, 영감님, 제가 잠시 재물에 눈이 어두워 미쳤었나 봅니다 하고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친척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제발 관아에 넘기는 것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크오나 한 번만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의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발보다도 훨씬 더 차갑고 매서웠으며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친척의 비굴한 눈물 연기에 털끝만한 동요조차 보이지 않는 굳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도 저런 교활한 자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과 같으니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어르신하며 최 영감이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를 한마음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며느리들 역시 친척의 실체를 완전히 깨닫고는 자신들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유혹에 빠져 집안의 기둥을 뽑으려 했는지를 뼈저리게 반성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마당 가득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그 간사한 자의 독이 든 사탕 발림에 넘어가 아버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몰라보고 천인공노할 불효를 저질렀으니 어찌 고개를 들고 살겠습니까? 저희를 죽여주시옵소서. 큰 며느리가 땅을 치며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도 형님을 따라 마당에 거친 흙바닥에 이마를 미서가며 저희가 당장 쫓겨난다 해도 할 말이 없사오니 제발 아버님의 그 깊은 상처만이라도 아물 수 있다면 종처럼 일하며 속죄하겠나이다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분노와 회한의 감정들이 마침내 뜨거운 용암처럼 밖으로 터져 나오자 최 영감의 눈가에도 어느새 뜨겁고 붉은 이슬이 아련하게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나약한 감정에 휩쓸려 이 중요한 심판의 순간을 흐지부지 넘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소매 끝으로 슬쩍 눈물을 훔쳐내고는 다시금 위험 넘치는 가장의 자세로 마당의 죄인들을 굽어보았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점철된 저들의 어리석은 장막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발기고 이제는 이 낡은 기와집에 맑고 깨끗한 진실의 햇살을 다시금 비추어야 할 때가 드디어 완벽하게 무르익었음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최 영감은 숨죽여 우는 며느리들과 비굴하게 엎드린 친척, 그리고 잔뜩 긴장한 채 다음 판결을 기다리는 마을 어른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이제 이 길고 지루했던 악몽 같은 연극에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덕보야, 너는 지금 당장 안방에 다락에 올라가. 내가 고이 숨겨둔 진짜 땅 문서를 가져와 여기 계신 이장 어른과 동네 분들 앞에 똑똑히 확인시켜드리거라 하며 그는 또 다른 숨겨진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들과 친척이 어젯밤 훔쳤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문서는 사실 최 영감이 그들의 얄팍한 속셈을 미리 간파하고 정교하게 만들어둔 가짜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덕보가 재빨리 다락에서 진짜 문서를 찾아내어 마루 위에 펼쳐 보이자 며느리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훔친 것이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아버지의 그 무섭도록 치밀하고 깊은 지혜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 헛된 꿈을 꾸는 동안 나는 너희들의 그 가벼운 욕망을 시험하고자 미끼를 던졌을 뿐인데 너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더러운 미끼를 덥석 물고 말았구나. 최 영감의 서늘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자 친척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최 영감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우스운 장난이었음을 깨닫고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탈하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과 숨겨졌던 악행의 징후들이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니 마을 어른들도 더 이상 참견할 필요 없이 오직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인 최 영감의 입술에서 떨어질 최종적인 결정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귀를 열고 벙어리의 껍질을 깨고 나온 지혜로운 늙은 호랑이는
마루 한가운데 우뚝 서서 집안을 좀먹던 해충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깊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지막 남은 번뇌를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한바탕 회오리치며 며느리들의 흩어진 치맛자락과 친척의 산발한 머리카락을 헝클어 놓았고 기와집 전체는 폭풍 전야의 팽팽한 고요함과 무거운 긴장감으로 꽉 채워진 채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길고 긴 진실 규명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연 저 욕심 많은 친척은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어리석은 며느리들은 이 넓은 기와집에서 다시 예전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오로지 최영감의 엄숙한 얼굴 하나만을 향해 쏠려 있는 가운데 그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침내 이 병든 가문을 살려낼 위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뼈를 깎는 인내로 빚어낸 그의 지혜로운 심판이 드디어 온 마을 사람들의 증언 아래 찬란하고도 엄중하게 집행될 찰나의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모두의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햇살은 어느덧 마당 한가운데를 지나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대청마루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영감의 서늘한 위엄과 굳건한 결기는 오히려 한낮의 태양보다도 더욱 강렬하게 낡은 기와집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거짓된 장막을 완전히 걷어내고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던 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쫓아낼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치며 단호한 한 걸음을 묵직하게 내디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을 꿀깍 삼키며 다가올 통쾌한 판결을 기대했고 마당에 엎드린 죄인들은 다가올 운명의 시간 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최후의 처분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마루 끝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엎드린 친척을 향해 불호령을 내리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는 가을 하늘의 천둥처럼 무섭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이놈, 네가 우리 집안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기둥뿌리까지 뽑아버리려 했으니 그 죄악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들의 어리석은 탐욕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이 화목했던 집안을 지옥 구덩이로 몰아넣었으니 오늘 당장 이 마을에서 내 놈의 흔적을 영원히 지워버리겠다고 그는 서리빨 같은 위엄으로 단호하게 선언을 내리며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마을의 이장과 어르신들도 최영감의 단호한 판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당에 모인 장정들을 향해 어서 저 파렴치한 놈의 멱살을 잡아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호통을 치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씩씩거리던 덕보와 동네 청년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친척의 팔다리를 우악스럽게 붙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영감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제발 관아에만은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며 친척은 돼지 멱다는 소리로 울부짖었으나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은 저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깨끗한 기와집 마당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하게 당장 입을 틀어막고 산 너머 멀리 내쫓아 다시는 이 근방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매섭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년들은 집단으로 친척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고는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섰고 그가 멀어지는 꼴을 지켜보던 동네 아낙네들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하다며 손뼉을 치고 통쾌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위협이자 모든 악행의 근원이었던 불청객이 마침내 비참한 꼴로 쫓겨나자 무겁게 짓눌려 있던 기와집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고 맑은 가을 햇살이 마당을 더욱 눈부시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악의 축이었던 친척이 마을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고 마당에 흙먼지가 가라앉자 이제 남은 것은 그 간사한 혀의 노라나 집안을 망칠 뻔했던 새 며느리들의 가혹한 처분만이 남아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다시 맴돌았습니다. 큰 며느리를 비롯한 세 사람은 친척이 끌려가는 비참한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는 다음 차례는 틀림없이 자신들이라며 극심한 공포에 질려 바닥에 이마를 짚고 쓰며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귀신에 홀려 잠시 눈이 멀었사오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평생토록 소처럼 일하며 아버님의 은혜를 갚겠나이다 하며 며느리들은 체면도 다 버리고
통곡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최영감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며느리들의 정수리를 한참 동안 묵묵히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복잡한 심경을 애써 억누르고 천천히 입을 열어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이 남편 없이 시아버지를 모시며 고생한 것은 나도 10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상을 모시는 집안의 재물을 도둑질하고 어른을 능멸한 죄가 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니라 하고 그는 차갑게 질타했습니다. 10년 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지켜본 너희들의 얄팍한 이기심과 천박한 다툼이 내 가슴에 얼마나 깊은 대못을 박았는지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라며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바닥을 박박 끼어 최영감의 마루미까지 다가가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귀가 들리지 않으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오만방자하게 굴었으니 그 천인공노할 죗값을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둘째와 셋째 역시 형님의 뒤에서 연신 절을 올리며 아버님, 저희가 그 요망한 친척의 꼬임에 넘어가 귀한 비단과 약재를 팔아치운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달하게 숨겨두었사오니 당장 찾아오겠나이다 하고 울먹였습니다. 며느리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자 굳게 닫혀있던 동네 어르신들의 굳은 표정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마당에 얼어붙은 분위기도 묘한 슬픔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며느리들의 애원을 들으며 너희들이 훔친 비단이나 약재 따위가 아까워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과 도리를 저버린 너희들의 썩어빠진 마음가짐이 한탄스러울 뿐이라며 탄식했습니다. 재물은 잃어버리면 다시 땀 흘려 벌면 그만이지만 한번 깨져버린 가족 간의 신뢰와 화목은 천만금을 주고도 다시 살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인데 너희는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그는 엄히 가르쳤습니다. 너희들의 그 가벼운 혓바닥에서 시작된 잔소리가 10년 동안 이 집안의 기둥을 서서히 갉아먹는 흰개미 떼와 같았음을 왜 이제야 깨닫는 것이냐며 최영감의 꾸짖음은 마당에 공기를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시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긴 피 끓는 질타를 들은 며느리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잃어버릴 뻔했던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였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더 큰 소리로 오열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사오니 당장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쫓겨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사오나 제발 아버님의 그 깊은 상처만은 저희가 씻어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청했습니다. 3명의 며느리가 나란히 엎드려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헛된 욕심을 씻어내려 하자 곁에서 지켜보던 하인 덕보도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주인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평생을 최영감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덕보는 며느리들을 대신하여 어르신 비록 저 애들이 큰 죄를 지었으나 남편도 없이 외롭게 청춘을 보낸 불쌍한 것들이오니 부디 한 번만 너그러운 아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청했습니다. 마을 이장 역시 헛기침을 하며 덕보의 말에 힘을 실어 최영감 저것들이 이제야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니 어른으로서 넓은 품으로 한 번만 안아주시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동네 어른들과 충직한 하인까지 나서서 며느리들의 선처를 구하자 최영감은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살며시 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당에 엎드린 3명의 초라한 등을 번갈아 가며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최영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참의 침묵 끝에 너희들의 죄는 마땅히 쫓겨나야 할 만큼 무겁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덕보의 간청을 보아 이번 한 번만은 내 가슴에 묻고 넘어가 주겠다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너희들 입에서 서로를 헐뜯는 잔소리가 나오거나 집안의 재물에 헛된 욕심을 부리는 기색이 보인다면 그때는 내 결코 용서치 않고 맨몸으로 내쫓을 것이니 명심하라고 그는 엄중하게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극적으로 용서의 뜻을 밝히자 며느리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죽는 날까지 아버님을 하늘처럼 모시고 동서들끼리도 친자매처럼 의족해 지내겠나이다 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돋으며 무수히 절을 올렸습니다.
용서를 받은 며느리들은 곧바로 다락방과 장독대 뒤에 숨겨두었던 엽전, 꾸러미와 몰래 챙겨둔 재물들을 모조리 꺼내어 마루 위에 올려놓으며 아버님, 저희가 훔친 것들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다 여기 있사옵니다 하고 고했습니다. 최 영감은 그 재물들을 찬찬히 살펴본 후 덕보에게 지시하여 이 돈의 절반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 집안의 업보를 씻어내라고 명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그 넓고도 지혜로운 처사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의 얕은 욕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되었고 집안에는 마침내 모든 갈등이 해소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들 울음소리를 거두고 일어나 얼굴에 묻은 흙먼지나 닦아내거라. 귀한 손님들을 마당에 이렇게 오래 세워두는 것도 예의가 아니니 당장 부엌으로 들어가 맛있는 국밥을 끓여 어르신들을 대접하도록 해라 하고 최 영감이 지시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에 환한 화색을 띠며 네 아버님, 당장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을 끓여내오겠사옵니다 하고 힘차게 대답한 뒤 치맛자락을 털고 일어나 쏜살같이 부엌으로 달려가 요리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내내 눈물과 고함으로 얼룩졌던 낡은 기와집의 마당은 어느새 활기찬 며느리들의 생걸음과 따뜻한 밥 짓는 냄새로 채워지기 시작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를 빠르게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모인 세 며느리는 예전처럼 솥뚜껑을 열며 누구의 일이 많네 적네하고 다투는 일 없이 각자 알아서 물을 썰고 장작을 패며 그 어느 때보다도 척척 들어맞는 호흡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땀을 뻘뻘 흘리자 둘째가 얼른 다가와 수건으로 형님의 이마를 닦아주었고 셋째는 마당 우물가에서 배추를 씻으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등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다운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던 마음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자 부엌에서는 모처럼 기분 좋은 도마 소리와 보글보글 국 끓는 소리가 정겹게 흘러나오며 마을 어르신들의 굶주린 배와 굳어있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청마루에 편안히 앉아 곰방대를 피우며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냄새를 맡고 있던 마을 이장은 허허 참으로 놀라운 일이오. 최영감의 10년 묵은 침묵이 저 사나운 호랑이 갔던 며느리들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 놓았구려 하며 감탄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귓병을 앓는 척하며 집안의 고름을 스스로 짜내신 어르신의 지혜는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인의 덕목과도 같습니다. 하며 최영감의 굳건했던 인내심을 한 목소리로 입이 마르도록 칭송해 주었습니다. 최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칭찬에 그저 허허 웃으며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저 아이들의 심성이 본디 착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니 너무 비행기 태우지들 마시오 하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소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뽀얀 고깃국과 갓지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쌀밥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김치가 수북하게 담겨 마당 한가운데로 조심스럽게 운반되어 나왔습니다. 새 며느리들은 예의를 갖추어 마을 어르신들 앞에 차례차례 상을 내려놓고는 정중하게 큰절을 올리며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해 주신 어르신들의 넓은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약소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 많이 드시옵소서 하고 다소곳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며느리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들었고 국물 한 모금을 들이켠 뒤 참으로 오장육부가 다 시원해지는 깊은 맛이라며 며느리들의 훌륭한 솜씨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최영감의 밥상 앞에도 큰 며느리가 고기를 잘게 썰어 넣은 부드러운 국밥을 따로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아버님, 그동안 저희가 차려드린 험한 식사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매 끼니마다 정성을 다해 모시겠나이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애정이 듬뿍 담긴 따뜻한 밥상을 받아든 최영감은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술 떠서 입안으로 천천히 밀어 넣으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오냐,
참으로 국물이 달고 구수하구나. 네가 끓여준 국밥 중에 오늘이 단연 으뜸이다 하며 최영감이 인자한 웃음을 지어 보이자 며느리들의 얼굴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하고 맑은 미소가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이 훈훈하고 눈물겨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던 하인 덕보도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린 듯 파전 한 조각을 우적우적 씹으며 연신 실없는 웃음을 터뜨렸고 동네 청년들도 막걸리 사발을 부딪히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집안을 감싸고 있던 어둡고 탁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기와집 앞마당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온기와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지며 가을날의 잔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가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쫓겨난 친척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악의 뿌리가 뽑혀나간 자리에 화해와 용서라는 새싹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집안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는 소중하고도 의미 있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가자 배를 든든하게 채운 마을 어르신들과 이장은 최영감에게 깊은 덕담을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며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대문을 나서며 최영감 앞으로는 이 집안에서 큰 소리가 담장을 넘는 일은 없을 터이니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즐기시구려 하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함께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최영감과 세 며느리들은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 동네 사람들이 산길을 돌아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배웅을 하며 오늘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떠나가고 마당에 고요한 저녁놀이 부드럽게 내려앉자 새 며느리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과 마당을 쓸고 닦으며 잔치의 흔적들을 말끔하게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몸놀림은 깃털처럼 가볍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면 둘째가 그릇에 물기를 닦아 제자리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셋째가 남은 음식들을 장독대에 정갈하게 정리하는 등 그들의 완벽한 호흡은 마치 톱니바퀴가 부드럽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매끄럽고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방에서 창호지 문틈 사이로 며느리들이 다정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최영감은 참으로 오랜만에 귓가를 때리는 날카로운 잔소리 없이 오직 평온한 가을 풀벌레 소리만이 들려오는 이 완벽한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집단과 흙먼지들도 덕보의 부지런한 비자루질에 의해 깨끗하게 쓸려나갔고 낡은 기와집은 언제 폭풍우가 몰아쳤었냐는 듯이 본래의 단정하고 아늑한 자태를 완벽하게 되찾으며 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물가의 이끼도 말끔하게 청소되었고 장독대의 장독들도 며느리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을 받아 달빛 아래서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고 있었으며 집안 구석구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깨끗한 기운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마음마저 정화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모든 정리정돈이 끝나고 며느리들이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마당 한가운데 모여 섰을 때 서늘한 가을 저녁 바람이 불어와 그녀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뜨려 놓았지만 그들의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청명해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정성껏 달인 따뜻한 대추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아버님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으니 주무시기 전에 이 대추차 한 잔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녹이시옵소서 하고 맑은 목소리로 권했습니다. 최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가 내민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는 대추의 은은한 단내가 코끝을 스치자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오냐, 참으로 향기가 좋구나. 너희들도 오늘 하루 고생이 많았으니 어서들 들어가 쉬거라 하고 다독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자상한 인사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며 아버님 안녕히 주무시옵소서. 내일 아침에는 더 맛있는 반찬으로 진지를 차려 올리겠나이다 하고 기분 좋은 약속을 남긴 채 각자의 방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에 홀로 남은 최영감은 따뜻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오늘 하루 동안 기와집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던 그 거대한 감정의 폭풍우들을
차분하게 되짚어 보았고 마침내 찾아온 이 완벽한 평화의 깊은 안도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며 삼켜야만 했던 수많은 분노와 억울함들이 오늘 이 저녁에 따뜻한 대추차 한 잔으로 씻은 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베푼 단 한 번의 엄중한 심판과 넓은 용서가 어리석었던 며느리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선량함을 다시 일깨워냈음을 확인한 최 영감은 이제야 두 다리를 쭉 뻗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낡은 기와집의 모든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넓은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집안 전체가 마치 부드러운 소미불을 덮은 것처럼 고요하고 아늑한 수면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안채에서 들려오던 며느리들의 신경질적인 수다 소리도 곳간을 맴돌던 수상한 그림자들도 이제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오직 처마 밑에서 집을 지키는 덕보의 조용한 코골이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며 밤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기며 내일 아침에는 며느리들의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이 마당을 가득 채우겠지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지난 10년간 겪어보지 못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에 평온하게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맑은 산새 소리가 지붕 위를 포근하게 감싸며 눈부신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거짓과 다툼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최 영감네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쾌하고 가벼웠으며 묵은 먼지가 모두 씻겨 내려간 듯 맑고 깨끗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늦잠을 자며 서로에게 일을 미루기 바빴던 새 며느리들은 해가 채 뜨기도 전인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며 아주 분주하고 활기차게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엌에서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둘째와 셋째는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부드러운 나물 반찬을 조물조물 무치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솥뚜껑을 소리나게 닫으며 서로를 향해 뾰족한 잔소리를 퍼부었을 그 부엌에서는 이제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경쾌한 소리와 자매처럼 다정하게 도란거리는 따뜻한 대화만이 기분 좋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얼굴에는 억지스러운 찡그림 대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그들이 정성껏 빚어내는 아침 밥상의 구수한 냄새는 닫혀있던 기와집의 모든 문틈을 비집고 들어가 집안 전체를 훈훈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안방에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고 일어난 최 영감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를 가만히 들으며 잠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머거리 행세를 하던 시절에는 아침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날 선다툼 소리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늘 무겁고 고통스러웠지만 오늘 아침에 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소음은 오히려 그의 늙은 가슴에 잔잔한 감동과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정갈하게 개어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상쾌한 가을 아침의 맑은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마침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안이 온전한 제자리를 찾았음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최 영감이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서자 부엌에서 일하던 새 며느리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웬걸음으로 달려와 마루 밑에 다소곳하게 서서 허리를 굽혀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아침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아버님 진지가 다 준비되어 싸우니 세수하시고 방으로 들어가 계시면 저희가 따뜻한 상을 드려가겠나이다 하고 공손하게 여쭈었고 둘째는 어느새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와 수건과 함께 금마루 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쌀쌀맞게 굴던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려는 참된 며느리들의 정성스러운 태도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며 최 영감의 입가에 절로 흐뭇한 미소가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마치고 방에 앉아 기다리자 곧이어 큰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아침상을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왔고
둘째와 셋째도 뒤따라 들어와 시아버지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다정하게 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상 위에는 늙은 시아버지의 약해진 치아를 배려하여 푹 고아낸 부드러운 고기 반찬과 정갈하게 무친 삼색나물,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숭늉까지 며느리들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음식들이 먹음직스럽게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을 한 입 떠넣으며 참으로 밥맛이 꿀맛이로구나. 너희들의 고운 마음씨가 음식에 고스란히 배어들어 이 늙은이의 속을 아주 편안하게 달래주는구나 하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칭찬에 며느리들은 수줍게 웃으며 아버님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니 저희가 더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는 매일매일 이렇게 아버님의 입맛에 꼭 맞는 음식들로만 정성껏 상을 차려 올리겠나이다 하고 기분 좋은 다짐을 덧붙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들은 혹여나 시아버지가 국물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반찬이 짜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며 생선 가시를 직접 발라 숟가락 위에 얹어주는 등 진정한 가족의 따뜻한 정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행복한 아침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그녀들은 찻상을 내와 시아버지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다정한 대화의 시간들을 하나씩 채워나갔고 안방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포근하고 훈훈한 기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며느리들의 진심 어린 변화를 지켜보던 최 영감은 그동안 귀머거리 연기를 하느라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아침 햇살에 눈 녹듯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며 참으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장으로서의 든든한 인정과 존중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대우해주는 모습에서 그는 그토록 원했던 진짜 평화가 비로소 완성되었음을 깨달았고 늙은 호랑이의 위험 대신 인자하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할 때도 며느리들은 을의 시아버지의 방을 먼저 찾아와 아버님의 고견을 묻고 허락을 구했으며 최 영감 역시 그녀들의 의견을 부드럽게 경청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기와집에는 이상적인 가족의 질서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하루하루 겹겹이 쌓여가면서 최 영감네 기와집에서 일어난 이 놀랍고도 극적인 변화는 곧장 바람을 타고 산골마을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퍼져나가 동네 사람들의 가장 흥미롭고 훈훈한 이야깃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이제 더 이상 최 영감네 며느리들을 흉보거나 수군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어제 큰며느리가 시아버지 비단옷을 손수지어 입혔다더라며 그녀들의 지극한 효심과 부지런함을 칭찬하기에 바빴으며 부러움 섞인 탄성을 연신 자아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길을 걷다 최 영감을 마주치면 허허 영감님의 그 무섭고도 깊은 인내심이 결국 흩어졌던 집안을 다시 하나로 굳게 묶어내셨구려. 참으로 위대한 가장이십니다 하며 존경의 눈빛과 함께 칭송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우러러보는 시선과 칭찬 속에서도 최 영감은 결코 교만하지 않고 그저 허허 다 저 아이들이 본디 심성이 고운 덕분이지 늙은 내가 무슨 힘이 있겠소 하며 며느리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 역시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예전처럼 코를 높이며 우쭐대는 대신에 아버님께서 저희의 큰 허물을 덮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하며 진심으로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은덕에 감사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안팎으로 칭찬과 훈훈한 미담이 끊이지 않자 최 영감네 기와집은 산골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본받을 만한 훌륭한 가문으로 칭송받게 되었고 집안에는 날마다 웃음꽃이 만발하며 맑고 깨끗한 기운만이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하인 덕보 역시 그동안 주인의 명예가 실추될까 노심초사하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매일 아침 빗자루를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넓은 앞마당과 대문, 밖골목까지 말끔하게 청소하며 집안의 평화를 온몸으로 즐겼습니다. 그는 어르신께서 드디어 참된 평안을 찾으셨으니 저 역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며 최 영감을 더욱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며느리들 또한
덕보를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집안의 오랜 은인처럼 살뜰하게 챙기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챙기는 따뜻한 미덕이 기와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자 그동안 칙칙하게만 보였던 오래된 기와지붕마저도 가을 햇살을 받아 찬란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듯했고, 마당의 우물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달콤하게 차올랐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찬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첫눈이 내릴 채비를 하던 늦가을 무렵, 타지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느라 집을 떠나 있었던 3명의 아들들이 마침내 보따리를 싸 들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은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단정하고 고요해진 집안 분위기에 내심 놀랐으며, 아내들이 앞다투어 달려나와 짐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몹시 기뻐하며 안방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영감은 늠름하게 돌아온 아들들의 손을 덥석 잡으며 오라,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너희들이 무사히 돌아오니 이 애비의 마음이 참으로 든든하다며 인자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그들의 거친 손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들들은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며 마을 어르신들과 아내들의 입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가 귀머거리 행세를 하며 집안의 평화를 지켜냈다는 기가 막히고도 눈물겨운 사연을 전해 듣고는 큰 충격과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겪었을 그 끔찍한 마음고생과 아내들의 철없던 과거 행동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늙은 아버지가 뼈를 깎는 인내심으로 결국 가문을 지켜내고 아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며 마루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밖으로 돈다는 핑계로 집안을 돌보지 못해 아버님께 이토록 크나큰 불효를 저질렀사오니 제발 저희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큰아들이 통곡하며 아버지를 끌어안았고, 동생들 역시 그 뒤에서 흐느끼며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영감은 아들들의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리며 허, 다 지나간 일이니 괴념치 말거라.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지 않더냐. 이제 며느리들이 다 깨우치고 화목하게 지내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느니라 하고 너그럽게 품어주었습니다. 며느리들 역시 남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여보, 저희가 잠시 재물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할 뻔하였으나 아버님의 깊은 사랑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되었으니 앞으로는 아버님을 모시고 당신들을 내조하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확연히 달라진 온화한 표정을 보며 그동안의 원망을 모두 씻어내고 아내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그래, 우리 모두 아버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앞으로는 2번 다시 집안의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잘 살아보자고 격려했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오해를 풀고 굳건한 화해와 화합을 다지는 그날 밤, 기와집 안채에는 기쁨의 눈물과 정겨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10년 만에 비로소 빈틈없이 완벽하게 꽉 채워진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남편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곳간에서 가장 좋은 식재료를 꺼내어 밤이 늦도록 풍성한 잔치상을 차렸고, 아들들은 아버지를 위해 타지에서 구해온 귀한 술을 잔에 가득 채워 올리며 그동안 다 전하지 못했던 깊은 효심을 마음껏 표현했습니다. 늙은 하인 덕보도 방문가에 앉아 고기를 뜯으며 연신 실없는 웃음을 터뜨렸고, 가족들이 도란도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소리는 차가운 겨울 초입의 밤 공기를 부드럽게 데우며 낡은 기와집 구석구석로 행복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영감네 기와집은 언제나 웃음꽃이 만발하고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산골 마을 최고의 명문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으며, 며느리들 사이의 다툼이나 잔소리는 2번 다시 그 두꺼운 담장을 넘어오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타지로 장사를 나가는 횟수를 줄이고 고향에 머물며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고 가산을 더욱 크게 불렸으며, 며느리들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며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한때 탐욕과 이기심으로 무너져 내릴 뻔했던 위태로운 집안이 늙은 시아버지의 깊은 침묵과 지혜로운 인내심 덕분에
다시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으니 이는 두고두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이 찾아왔지만 최영감네 집안만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궁이에서 따뜻한 군불이 끊이지 않았고 안방 바닥은 언제나 절절 끓었으며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혹한을 녹일 만큼 뜨거운 난로가 지펴져 있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고요한 저녁, 며느리들은 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아버지와 남편들의 겨울옷을 짓기 위해 바느질을 하며 정답게 수다를 떨었고 아들들은 안방에서 최영감과 함께 바둑을 두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며느리들이 지어준 포근한 속옷을 입고 아들들이 따라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펑펑 쏟아지는 하얀 눈송이들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옛날 우물가에서 아버님의 흉을 보며 철없이 굴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집니다. 형님 하며 둘째 며느리가 바늘길을 꿰다 말고 수줍게 웃으며 말하자 큰 며느리도 동서그땐 우리가 단단히 미쳤었지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가 그때 아버님의 그 무서운 불호령을 듣지 못했더라면 필시 관아에 끌려가 패가 망신했을 터인데 아버님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셨으니 평생 그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것이야 하며 셋째 며느리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안방에서 바둑을 두던 최영감은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정다운 대화 소리를 엿들으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고 아들들도 아내들의 귀여운 반성의 미소를 지으며 온 집안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훈훈하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눈이 그치고 맑은 달빛이 마당의 흰 눈 위로 부서져 내리는 밤이 되자 새 며느리는 부엌에서 커다란 솥에 정성껏 삶아낸 따뜻한 수육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그리고 시원한 동치미를 쟁반에 가득 담아 대청마루 한가운데로 들고 나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아버님 눈도 오고 밤이 길어 출출하실 텐데 다 같이 모여 야식이나 드시지요 하며 안방 문을 열고 시아버지를 다정하게 모시자 아들들도 상을 내어오며 가족들이 모두 마루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겨운 한밤에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빈 그릇에 고기와 두부를 쉴 새 없이 채워드렸고 최영감은 허허 너희들 덕분에 이 늙은이 배가 밤낮으로 꺼질 틈이 없구나 하며 기분 좋은 투정을 부리면서도 며느리들이 챙겨주는 음식을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달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평범하고도 소박한 풍경 속에는 그동안 최영감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지켜내려 했던 진짜 가족의 끈끈한 사랑과 변치 않는 굳건한 평화가 온전히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잔소리와 다툼 소리 대신 이제 그 자리를 가득 채운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걱정과 배려 섞인 말들 뿐이었고 거칠었던 이기심이 사라진 마당에는 서로에게 양보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미덕만이 포근한 눈처럼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갈 때마다 낡은 기와집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맑은 숨을 쉬는 것처럼 생기가 넘쳤고 10년의 묵은 상처는 이제 아무런 흉터도 남기지 않은 채 완벽하게 아물어 있었습니다. 하인 덕보도 마루 밑 돛돌에 걸터 앉아 며느리들이 챙겨준 수육 한 접시를 무릎에 올려놓고 맛있게 우적우적 씹으며 주인의 행복한 가족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가끔씩 참견을 늘어놓으며 화기애애한 대화에 스스럼 없이 섞여들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영감은 덕보에게 따뜻한 국물을 직접 건네주며 덕보야, 네가 그동안 내 곁에서 입을 꾹 닫고 고생한 공이 제일 크니 오늘 밤은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고 푹 쉬거라 하며 오랜 직위이자 충직한 하인에게 다정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신분과 위계의 무거운 벽을 넘어 한 지붕 아래 사는 모든 인연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보듬어 안는 이 아름다운 밤은 산골 마을의 그 어떤 화려한 잔치보다도 더 밝고 찬란하게 빛나며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큰 며느리는 쟁반을 치우고 따뜻한 이불을 마루로 가져와 최영감의 무릎 위를 포근하게 덮어드렸고
둘째와 셋째는 시아버지의 양옆에 바짝 붙어 앉아 굳어진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들이며 다정한 손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 다정하고 화목한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들들은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 가문을 든든하게 지켜주신 아버님과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가족으로 거듭난 아내들을 향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두운 거짓과 위선의 장막이 걷히고 난 후 찾아온 이 맑고 투명한 평화는 그 어떠한 시련이 다시 닥쳐온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뿌리를 내렸음을 모두가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굳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흰 눈 위로 쏟아지는 둥근 달빛은 낡은 기와 지붕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최 영감네 가족들이 뿜어내는 뜨거운 온기에 기가 죽은 듯 대문 밖에서만 맴돌 뿐 감히 마당 안으로 매섭게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최 영감은 며느리들의 정성스러운 안마를 받으며 눈을 지그시 감고 지난날의 고단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회상해 보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회한 대신 오직 깊은 감사와 안도의 마음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했던 10년의 침묵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이 이 어리석은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준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처방전이었음을 깨달으며 빙글의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의 별빛이 하나둘 더 뚜렷하게 반짝이고 마당의 공기가 한층 더 서늘해지자 며느리들은 시아버지가 감기에 드실까 염려하여 아버님 밤이 너무 늦었으니 이제 방으로 들어가셔서 편안히 쉬시지요 하며 다정하게 부축하여 안방으로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최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기 전 팻마루에 잠시 멈춰서서 달빛이 하얗게 부서지는 마당과 고요하게 잠든 산골 마을의 풍경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맑은 눈동자에는 더할 나위 없는 평온함이 가득 고였습니다. 며느리들이 미리 군부를 넉넉히 지펴두어 절절 끓는 안방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눕자 두꺼운 소미불의 포근한 온기가 그의 차가워진 발끝에서부터 온몸 구석구석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 내려주었습니다. 3명의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허리를 굽혀 아버님 좋은 꿈 꾸시옵고 내일 아침에 다시 밝은 얼굴로 뵙겠나이다 하고 정중한 인사를 올린 뒤 차례대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고단하지만 행복했던 하루의 일과를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흩어지고 집안의 모든 문들이 굳게 닫히자 거대한 기와집은 마침내 그 어떤 잡음도 다툼도 섞이지 않은 완벽하고도 거룩한 고요함 속으로 침잠하며 깊은 수면의 세계로 모두를 부드럽게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최 영감은 두 눈을 감고 오늘 밤 따라 유난히 더 달콤하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마당의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온전한 평안 속으로 서서히 깊숙하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귓가를 찌르는 며느리들의 앙칼진 잔소리도 없고 거짓된 속삭임도 없이 오직 자연이 만들어내는 백색 소음만이 늙은 시아버지의 평온한 잠자리를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감싸주며 기나긴 밤의 안식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그 혹독하고 외로웠던 연극을 끝내고 마침내 진짜 자신의 목소리와 자리를 되찾은 최 영감의 입가에는 잠결에도 깊고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그의 굳건한 평화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견고한 성벽처럼 집안을 든든하게 호위했습니다. 문 밖에서 불어오는 늦가을 밤바람이 문풍지를 부드럽게 흔들며 지나가는 소리조차 맑고 경쾌하게 들려오는 이 완벽한 밤이 깊어가고 온 가족의 숨소리만이 고르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산골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포근하고 아늑하게 익어갔습니다. 최 영감은 잠이 들기 직전 따뜻한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맑고 청아한 바람 소리를 향해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막혀있던 내 귀에 이제야 밤바람 소리가 참으로 달고 편안하게 들려오는구나. 우리 아가들의 숨소리도 정겹고 내 마음도 티 없이 맑으니 이 어찌 행복하지 않다 하겠느냐.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단단한 평화를 되찾은 늙은 어른의 이 다정하고 따뜻한 혼잣말은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잔잔한 위로를 전해주며
부드럽고 편안한 꿈길로 여러분을 조용히 안내할 것입니다.